미영아, 정말 다행이다.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시어머니 박순덕이 보험 증서를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게 보험금이었다니요. 어머님, 저는 지금 암 환자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더군요. 그러게, 그래서 더 다행이잖아. 이 돈으로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겉으로는 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살의 나이에 2살배기 딸을 둔 엄마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남편 윤재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받자마자 보험 관련 서류부터 찾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미영아, 너 그때 보험료 얼마씩 냈었지? 암 진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며느리에게 그리 관심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보험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시니까요. 하지만 제 치료비 걱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진단비로 3천만 원, 수술비로 2천만 원, 그리고 항암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총 8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더욱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네. 우리 미영이 복이 많구나. 그런데 왜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픈 상황에서 보험금을 먼저 계산하시는 모습이 정말 저를 위한 걱정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병원, 일정부터 보험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더라고요. 미영아, 보험금 신청하려면 서류가 복잡하다던데.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까? 시어머니가 제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보험 업무 같은 건 남편이나 제가 직접 처리했었는데 갑자기 왜 나서시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재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미리 알아볼게. 요즘 보험사들이 까다롭다고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우리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보험금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의를 바꾼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제가 대신 받아서 치료비로 쓰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수술 전에 몸보신 좀 해야지. 이 미역국 먹고 기운 차려요. 겉으로는 정말 자상한 시어머니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들은 전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하시더군요. 아,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 아프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분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유독 적극적이셨습니다. 제가 수술 준비로 바쁘다며 자신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대신 얘기 들을게요. 보험 설계사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수익자 변경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질문하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암 환자들이 보험금 받기 어렵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거지.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전화 내용이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수술 당일 시어머니는 유독 침착하셨습니다. 저는 수술 전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만은 의외로 차분하시더라고요. 미영아,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 수술은 간단해. 금방 끝날 거야. 수술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씀보다는 어서 빨리 수술이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수술 시간에 잠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평소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수술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했죠. 그럼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수술 끝나면 바로 올게. 남편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류 가방을 꺼내시더라고요. 수술 동의서며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는데 그 안에서 보험 관련 서류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영아, 혹시나 해서 보험 서류도 가져왔어. 수술 확인서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시어머니의 준비성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보험금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재호한테 연락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긴 수술이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뭔가 들뜬 표정이셨습니다. 미영아,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네. 저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기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수술이 성공해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재호는 어디 있어요? 재호는 아직 회사에 있어. 내가 연락했는데 곧 올 거야. 그보다 미영아, 보험 서류 좀 봐야겠어. 수술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 얘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정신도 흐릿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괜찮아, 간단한 거야.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오시는데 저는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진통제 때문인지 시야가 흐릿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오늘 해야 해. 병원에서 서류 받는 김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꼭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서류에 흐릿한 정신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서명한 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서류를 정리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재호야, 보험 신청 다 해놨어. 빨리 처리되도록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퇴원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저는 보험금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재호야,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엄마가 이미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며칠 전에 입금됐다고 하시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엄마가 처리하셨으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인데 왜 시어머니께서 입금 소식을 먼저 아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보험금이 들어왔다면서요? 우리 통장 확인해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임시로 받아뒀어.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치료비 관리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인데. 아니야, 수익자를 바꿨거든. 너 수술할 때 서명했잖아.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술 직후 정신이 흐릿할 때 서명했던 서류가 바로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던 거죠. 어머님, 그럼 보험금이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치료비 용도로 관리하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 내 치료비로 다 쓸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수익자를 바꾸신 걸까요? 그럼 통장 내역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걸 왜 확인해? 내가 너 치료비로 쓴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 보험금인데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윤미영.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돈 훔쳐먹는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시어머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내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서 밤새 지켰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단순히 확인해 보자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내 치료비 관리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재호야, 내 보험금이야. 내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남편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함께 시어머니께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 부부가 함께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보험금 관련해서 통장 내역 좀 보여주세요. 미영이가 자꾸 궁금해해서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극도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의심하나? 내가 언제 남의 돈에 손댄 적 있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요청하자 마지못해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된 건 맞았는데 그중 5천만 원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벌써 5천만 원이나 빠져나갔는데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내가 미리 좋은 투자처에 넣어뒀어. 그냥 놔두면 이자도 안 붙잖아. 투자요? 제 치료비를 투자에 쓰셨다고요? 너 치료 끝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그동안 불려놨다가 쓰면 되잖아. 내가 내 걱정해서 하는 일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치료비를 투자에 쓰셨다니요. 그런데 어머님, 투자라는 게 원금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손실 날 리 없어. 내가 확실한 곳에 넣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답변은 점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미영이 돈인데 미리 상의를 하셨어야죠. 투자는 좀. 야, 윤재호. 너도 엄마 의심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 돈 써먹으려고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알려주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확인해? 너 정말 시어머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구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돈이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하시더라고요. 내 돈? 내 돈이 뭐야? 내가 보험료라도 혼자 냈어? 그 보험료 우리 재호가 낸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보험료는 제가 결혼 전부터 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머님, 그 보험은 제가 미혼일 때부터 가입한 거예요. 보험료도 제가 직접 냈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집 돈으로 낸 거잖아. 시어머니의 논리는 점점 억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계속 우기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시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재호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단순한 투자라면 굳이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투자했다는 곳이 어딘지.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추적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돈이 간 곳은 투자회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개인 적금 계좌였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상품이었어요. 재호야, 이거 봐. 엄마가 거짓말하신 거야. 투자가 아니라 본인 명의 적금에 넣으셨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은행에서 확인한 거야. 틀림없어. 그 순간 우리는 시어머니가 제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아예 본인 돈으로 만드신 거였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실 줄 몰랐던 거죠. 미영아,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나 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다음 날 우리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들고 간 거죠. 어머님, 어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투자하셨다던 돈이 어머님 개인 적금 계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님 분명히 투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적금에 넣으신 거면 거짓말하신 거죠? 거짓말이 뭐야? 적금도 투자 아니야? 이자 붙는 거 똑같잖아. 시어머니의 억지 논리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전혀 미안해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모르게 제 돈을 어머님 명의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며느리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해? 내가 내 치료비 관리해 준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마치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죠.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미영이 돈인데
상의는 하셨어야죠. 야, 윤재호. 내 마누라 편 들려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 집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미영이 병원 비며 애 봐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대가로 제 보험금을 가져가신 거예요? 대가라니, 그런 말 쓰지 마. 나는 그냥 당연한 걸 받은 거야. 당연한 게 뭐가 당연해요? 제 명의 보험에서 나온 돈인데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윤미영.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돈 가로채도 되는 건가요? 가로채기는 무슨, 내가 내 돈 관리해 주는 거잖아. 그럼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돌려달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얼마나 신세졌는데? 신세진 것과 보험금은 별개 아닌가요? 별개가 뭐가 별개야. 내가 내 애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만지 알아?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해준 일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그럼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보험금을 노리고 계셨던 건가요? 노렸다는 게 뭐야? 나는 그냥 내가 받을 몫을 받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다정하게 돌봐주시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럼 제가 아플 때 돌봐주시던 것도 다 보험금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런 말하지 마. 나는 며느리 도리했을 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병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남편도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미영이가 아픈데 어떻게 이런 일을. 너도 엄마 탓하려고?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전쟁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험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접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놈 취급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한다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재호야,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여보, 법까지 갈 필요 있을까?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 시어머니는 우리가 법적 대응을 논의한다는 걸 알고는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님이 먼저 법을 어기셨잖아요. 남의 돈 가로채는 건 범죄예요. 남의 돈이 뭐야? 우리 집안 돈인데. 시어머니의 논리는 끝까지 일관됐어요. 며느리의 것도 결국 시댁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며칠 후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듣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도 당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거라면 무효주장이 가능해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호야, 변호사 선생님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 정말 소송까지 해야 할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충격받을 건 우리야. 어머님은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대화를 엿듣고 계셨던 거죠. 소송? 정말 나를 고발하려고? 내가 너희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어머님, 제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셨잖아요. 허락 없이가 아니라 내가 관리해주는 거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 돈 돌려주세요. 안 돼. 나는 내가 받을 만한 걸 받은 거야. 그럼 법정에서 뵙게 되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어머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돌려주시면 소송 안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좋아. 해봐. 내가 무서워서 안 하는 줄 알아? 나는 며느리 돌봐준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죄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미영, 너 내가 만만하게 보이니? 내가 가진 게 그 돈뿐인 줄 알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협박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겪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병원에서 연락 왔어. 위암 3기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무리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암에 걸리셨다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할까? 일단 보류하자. 엄마 치료부터 해야지. 하지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보험금으로 자신의 치료비를 충당하려고 하신다는 거였죠. 재호야, 어머님이 그 돈을 본인 치료비로 쓰시려고 하신대? 엄마가 그러시는데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 수술비랑 항암비가 만만치 않대.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암 치료비를 가로채서 본인 치료비로 쓰시겠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 내 치료는 어떻게 하라고? 나도 아직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그건 엄마가 나중에 갚으신다고 하셔.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프시면서도 제 돈을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이 오진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오진이었다고? 응,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양성 종양이었대. 암이 아니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호야, 이상하지 않아? 하필 소송 준비하는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하필 지금 오진이었다고 하고 설마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하실까?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보험금 중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신 거였어요. 재호야, 어머님이 강남에 원룸 사셨대.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내 보험금이지 뭐. 증거도 다 있어. 이제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니를 감쌀 수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판결했고 전액 반환과 함께 위자료까지 인정해줬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 후에도 끝까지 불복하셨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기다니.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급속도로 늙어가시더니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결국 받을 건 받는구나.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져가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저는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절대 참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